정치 오픈호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한 발언 소식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적인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일본 정부가 더 이상 막다른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 엄중한 경고의 뜻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경제는 내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대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우리 기업에 타격을 주는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분명하게 규정했네요. 이상일 전 국회의원,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SBS의 윤춘호 논설실장과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이 나온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오늘 이제 기업 규모가 큰 30대 재벌 기업하고 네. 그다음에 경제단체 대표들,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 주요 경제 참모들까지 다 모여서 지금 진행 중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그 대책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좀 급하게 마련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신동빈 롯데 회장이랄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랄지 이런 분들은 지금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번 간담회가 급작스럽게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정을 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는 나왔는데 참석자들이 어떤 얘기했는지는 아직까지는 안 나온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대책을 이야기하는 자리 아니겠어요? 각 기업별 사정 같은 것도 상세히 말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전부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기업 내부의 어떤 비밀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각 기업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아마 골라서 공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치부 기자들뿐 아니라 경제부 기자들도 오늘 상당히 열심히 취재를 하겠네요. 기업을 상대로 해서 오늘 기업의 총수 또는 임원이 가서 대통령에게 어떤 이야기 했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기사가 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의 30대 기업 총수 또는 최고위직 임원 간담회 어떻습니까? 이것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판단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청와대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회의를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실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지켜는 봐야 되는데 일단 저는 정부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제 기업들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제대로 듣고 결국은 정부가 대통령도 강조했지만 외교적으로 풀어나가는 이 노력이 중요한데 정말 일본이 우리 정부의 저런 노력에 좀 화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요. 우리 정부가 정말 외교적으로 최선을 다했느냐 대통령 그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간에 우리 정부의 문제는 있었다고 봅니다.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일본과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논의도 없었고 우리 대비도 부족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지금 풀어나가는 거니까 외교적인 노력을 정말 실효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지금 현재는 한일 간의 실무 협의 정도만 요청한 상황이고 우리 또 쪽에서는 미국에 대표단을 보내는 상황인데 미국의 중재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아베 총리에게 정상회담을 하자 이런 그 메시지까지 좀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강조를 했지만 양국 정상이 풀어야 할 사안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베 일본 총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수출하는 그런 것들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이 오해는 풀 건 풀면서 이 민감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예, 외교적인 노력 우리 정부가 지난 시점에서 어떤 노력을 해왔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의견을 해주신 거죠. 지금 상황에서야
정부가 할 수 있는 뭐 모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더, 싶은데. 네,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예. 발등에 불이 되기 전에 미리 좀 이런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으면 어쩌면 이 상황까지 안 올 수도 있었다. 뭐 그런 네, 의견이신 저는 그런 겁니까? 뜻도 갖고 있습니다. 강선우 부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각 단에 있어서 노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봐야겠죠. 정상단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의원 외교도 그렇고, 그리고 실무자 단에서도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은 다 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 일을 그 정치적인 목적으로 경제적인 보복을 이용했다고 그렇게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번 사태가 어떤 무역 마찰이나 아니면 기업 대 기업의 어떤 마찰이나 갈등으로 인해서 빚어진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 명분이 일본의 그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라는 명분을 들고 나와서 이제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그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경제적인 보복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문제가 조금 더 쉽게 풀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이면도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네. 게 오히려 이게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치를 그냥 명분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뭐 소니 등등의 그런 일본의 전자회사들이 삼성전자의 그런 1년 매출을 합친 것보다 훨씬 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삼성의 가장 큰 덩어리인 반도체를 공격함으로써 본인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정책을 세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명분으로 만약에 오히려 거꾸로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내세운다면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각각의 대응에 총력을 하되 좀 문제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 어떤 치킨 게임의 역사를 보면 2007년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일본이랑 미국이 굉장히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죠. 근데 네. 그때 바로 치고 들어가서 세계 1위가 된 게 삼성이었거든요. 그러면 일본은 그 상황에서 분명히 그 배웠던 그런 교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미국이 왜 침묵하는지도 좀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일본의 경우는 아베 총리가 보복 조치가 발표된 이후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리고 좀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비판한 근거도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그런 발언. 그런데 어쨌든 우리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거예요. 얼마 전엔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한일 정상이 전면에 나선 셈인데 우리 정부는 외교적 해결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현재로서는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들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과연 도움이 될까?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해결인데 해결로 가는 길에 지금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해결로 가는 데 같지는 않아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표현한 것처럼 이 상황이 막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한 우려를 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는 오늘 30대 기업들이 다 모여든 걸 보면서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게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위협적인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그러니까 일본이 수출을 몇 가지 품목을 규제하니까 한국 경제가 이렇게 요동치고 있구나. 그다음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비상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어떤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의 경제력이라고 하는 데가 이렇게 강력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지금 해결을 보는 그런 쪽으로 좀 가는 쪽이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당분간은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질 않아서 굉장히 정부로서도 좀 고민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이 여론전이 우리 정부는 여론전을 시작했다고 해서 아까 주요 뉴스에도 나갔단 말이죠. WTO 규정에 명백하게 위배한데는 조치다. 또 일본도 거기에 맞서서 전혀 아니다. 이건 우리 내부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여론전 사실은 우리 정부가 이렇게 나섰다라고 여러분께 전해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이렇게 나선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인들에게 장기화될 가능성에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정부로서는 최대한 빨리 풀려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벌써 양국이 여론전을 시작한 셈인데 그것이 이제 확대돼서 감정적으로 더욱 악화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양국의 입장은 밝히되 이거는 결국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할 수밖에 없겠다. 아베 총리하고 직접 대화하지 않고는 풀리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실무 차원에서 뭐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그걸 바탕으로 적절한 시점,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대통령이 아베 총리하고 만나서
정말 흉금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사이에 신뢰는 거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난번 네, 그렇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G20 정상회의 때도 뭐 8초 악수. 개막식 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악수한 거 말고는 뭐 전혀. 그렇습니다. 그 신뢰가 깨진 거는 사실은 뭐 쌍방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냉정히 말하면 일본은 일본대로 할 이야기가 있는 거고 우리도 일본이 굉장히 무성의하게 나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신뢰 회복은 안 된 상황에서 만나서 과연 그러면 성과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만나서 대화를 하고 안 되면 또 만나서 이 푸는 노력. 사실은 일본도 국제사회에 이게 장기화되면 일본이 그동안 주장했던 자유무역이나 해서 일본 이미지도 훼손이 될 수 있고 일본 경제도 네. 멍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쌍방 피해가 심각해지기 전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그런데 일단 이런 겁니다. 지금 일본은 이달 18일을 중요한 시점으로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우리 사법부 판결과 관련해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제3국 중재위를 구성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일본이? 근데 우리 정부는 그거 안 하겠다는 입장이고 아직 공식으로 거부 답은 주질 않았습니다. 근데 일본이 18일까지 기다리겠다. 그런데 이제 18일까지 우리 정부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노를 한다면 일본은 아마 추가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상황이 더 악화되고 우리 피해가 더 생길 수 있으니 일단 그거는 안 되더라도 대안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일본이 생각했던 그런 대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내놓은 건 한일 기업이 소위 출연금을 걷어가지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배상하는 방식을 우리가 제안했는데 일본은 거부했지만 청구권 협정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965년에 103만 명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이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은 나라로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3억 달러를 일본한테 받아서 우리는 경제개발에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정부와 우리 기업 또 일본 기업 이렇게 3자로 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사실은 일본은 그건 긍정적이었는데 지금은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그런 안도 좀 제시하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항상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런 보복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정부도 말이죠. 이렇게 대응해 나갈 때 여론을 또 외면할 수는 없어요. 우리 여론의 지지가 있어야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조치가 힘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분위기가 일본 제품 불매하자, 일본 여행은 가지도 말자, 일본이 이렇게 나서고 과거사에 사과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라도 하겠다고 국민들이 나서고 있는 이 상황.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상황이 현재의 꼬인 매듭을 풀어나가는 데는 크게 도움은 안 될 수도 있다. 서로 강대강으로 부딪히게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 이상일 전 의원이 제시한 것처럼 그런 해결책을 일본 정부에 제안하기도 어떤 면에서는 만만치 않아 보이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감정을 최대한 좀 자제하고 침착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뭔가 속이 상하고 화가 난 국민들의 마음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근데 다만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혐한 시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성숙한 자세로 그런 거는 우리 민간단에선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일본 제품에 대해서 이제 사지 말자는 운동이 점점 더 확산되어 가고 뭔가 반일 감정이 점점 더 커져간다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바로 일본 정부가 노린 게 아닌가. 그래서 그들의 노림수에 우리가 응답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본 제품을 사지 말자는 운동을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그런 걸 원하겠죠. 일본 기업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러저러하게 피해를 입고 있으니 일본 정부에다 대고 기업이 얘기를 좀 해라. 근데 일본의 어떤 정부와 기업 간의 독특한 문화, 좀 수직적인 그런 문화를 생각을 하면 오히려 사업을 철회하고 한국 땅에서 떠날 가능성이 많지. 일본 정부에 이렇게 항의를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도 우리의 실리를 챙겨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 자체는 어쩔 수 없는데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정치권이 그걸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이 어느 누구보다도 차분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단인데요. 지금 국회에서도 국회 차원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여권 내에서도 이제 TF를 꾸린 상황이고 그리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의원
의원 외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 민주당에서는 조금 더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국회 전체 차원에서 조금 더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협상력을 넓혀가는 데는 좋은 자세라고 보는데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게 그 강경한 입장이나 이런 게 국내 여론을 이용하는 그런 길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보다 조금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일본과의 문제는 어떤 면에서 쉽게 단정적으로 어떤 하나의 입장을 말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업 총수들 만났는데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잖아요.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에서, 몇 시에, 무슨 얘기했는지도 이야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은 공개적으로 30대 기업 총수들, 뭐 총수가 없는 그 기업의 경우에는 그 총수를 대신할 수 있는 아주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임원을 공개적으로 불러서 만났다. 이거는 뭘까요? 우리 정부의 대응 기조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전략적 침묵, 신중한 대응에서 강경한 대응, 엄중한 대응 뭐 이런 기조로 바뀐 것 아니냐 이거죠. 저는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는 우리 기업에 피해가 있으면 우리도 대응할 거다라고 어떻게 보면 강경한 대응 방침을 선언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대통령 이야기는 뭐라고 그랬냐면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고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 바란다. 그다음에 막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같이 노력하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는 유화적인 자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굉장히 현실적인 어떤 방법들을 모색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앞에서 이제 정치권 관련해서 이제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거 하나만 좀 추가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게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들고 나왔을 때 우리 정치권에서 일본 아베 총리가 국내 정치용으로 이걸 들고 나온 거다. 참여연 선거에서 이용하기 위한 카드로 들고 나왔다. 그거 끝나고 나면 좀 달라질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일본에 대한 저는 단견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미시적이고 짧은 단견의 어떤 그런 의견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감정적인 어떤 대응들을 더 조장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보다 좀 냉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윤철호 실장이 그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드렸던 질문은 그러니까 기업인들을 만나는 것조차 비공개할 정도로 뭔가 대단히 조심스러워했는데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모든 언론이 알고 국민이 알고 일본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나는 30대 기업 총수들 만나서 얘기를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 그리고 오늘 유화적인 그 태도를 보였다고 또 말씀하셨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말을 해석하는 기사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외교적 해결이라고 하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일본을 향해서 엄중하게 우리 기업이 지난번 발언과 일맥상통하게 피해를 입는다면 우리는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본 정부가 더 이상 막다른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 엄중한 대응을 강조했다는 메시지로 아마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전체적으로 한번 보죠. 오늘 기업인들이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할 것인지 그리고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사실은 이게 대단히 중요해 보입니다. 대통령이 경청하겠다고 먼저 오늘 모인 기업 총수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이게 언론의 브리핑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기업들 입장에서 대단히 조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롯데 기업 총수가 청와대 가서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일본 정부가 이 내용을 또 다 파악한다고 한다면 자칫 또 악영향이 미칠 수도 있고. 기업들은 굉장히 나름 신중하게 준비를 했을 걸로 봅니다. 자기들의 할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미 일본 정부한테 다 알려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끼어 있는 상황인데 예민하게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뭐 비판적이거나 뭐 소원함을 표출한다면 오히려 기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론적인 선에서 정부가 좀 적극 노력해서 외교적으로 잘 풀어달라 이런 주문 정도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 대통령은 오늘 당부 말씀 중에 기업이 좀 열심히 뛰어줘야 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이 외교가 자초한 측면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기업들한테 가능한 한 좀 부담이 덜 가는 그런 현명한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도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있었고 정부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 한번 국회 대정부 질문 현장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대법원 강제징용 확정 판결 이후에 우리 외교부의 노력이 뭐가 있습니까? 공개, 비공개로 계속 그 외교부 차원에서는 소통을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가고. 제가 기억하는 것은 한일 외교 당국자들끼리 만나가지고 공개적으로 직설적으로 설전하고 충돌한 것밖에 없습니다. 감정 외교한 것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이 심기에 따라서 감정 외교에 합세했다. 저의 평가입니다. 예, 감정 외교는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로서는 그 기본적인 그 노선,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로 풀어나가되 한일 관계의 그 발전을 위해서 실질 협력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이렇게 투 트랙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일본이 여기에 응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야당 의원이고 현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이죠. 윤상현 의원은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나온 이후에 이번에 경제보복 조치가 나올 때까지 도대체 뭐 했느냐. 감정 외교밖에 더 했느냐. 뭐 외교부 장관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외교부 장관의 설명에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이 수긍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전체적으로?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정부가 잘못해서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기업들이 손해를 본다고 하는 것은 곧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네. 얘기거든요. 기업들이 잘못해서 국민들이 잘못해서 고통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제대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경화 장관의 답변에 대해서 수긍하는 그런 분위기일 수 없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 정부에서 일본이라고 하는 그 국가와의 외교가 우선순위에 상당히 밀려있던 건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미국, 물론 중요한 이슈들이지만 일본 내지는 일본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굉장히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숱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얼마나 그것을 진정성 있게 그다음에 또 좀 비중 있게 무겁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그런 반성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국당은 이런 시각을 갖고 있고요.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또 청와대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조치는 명백하게 일본 정부에서 먼저 도발해온 것이고 일본의 아베 총리가 잘못한 것인데 왜 우리 보고 야당, 보수 야당은 손가락질을 하느냐. 일본을 향해서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을 그동안 나타내 왔었는데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런 시각차는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아베 수상은 슬그머니 마치 우리가 대북 제재를 위배했기 때문에 해서 무슨 반도체 부품을 북한에 빼돌린 것처럼 그 사실을 호도하고 참으로 치졸하기 짝이 없는 주장을 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네, 그 아베 총리께서 어떤 의도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정부 차원에서 항의를 섞어서 질문을 해놨습니다. 아직 답이 오질 않았는데요. 자칫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안보 질서를 흔들 수도 있는 위험할 수도 있는 발언이다 하고 우려합니다. 이낙연 총리가 조심스러워하면서도 뭐 할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사실상 항의했다는 것이고 아베 총리의 대북 제재와 근거도 없이 연계시킨 발언은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건데 그런 기사 또 사설도 제가 봤어요. 칼럼도. 이낙연 총리야말로 우리 정부에서 보기 드문 일본통이고 아베 일본 총리와 인간적으로도 소통할 수 있는 사이고 그런데 이낙연 총리가 됐을 때 일본 정부가 상당히 반가워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낙연 총리의 모습이 일본 예비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 네. 지금이라도 이낙연 총리가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낙연 총리의 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쿄 특파원도 했고 또 국회의원 하면서 한일의원연맹 부회장도 소속으로 했고요. 네, 오랫동안 활동을 했죠. 많이 했고요. 일본의 지인들도 많고 특히 또 아베 총리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좋은 걸로 알려져 의원 있는데 외교 때 그렇습니다. 외국을 방문한 것 몇 차례, 한 몇십 차례가 되는데 65%인가가 일본 방문했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일본을 자주 그렇습니다. 갔기 때문에. 일본을 잘 알고 또 이해하고 그런데 이제 아마 현 정부의 그동안의 대응 기조 차원에서 이낙연 총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좁아졌다. 사실은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했대지만 저는 별로 한 게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본 간의 감정이 계속 증폭되도록 방치된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맥락에서 이낙연 총리의 어떤 역할이 사실은 쉽지 않았던 구조는 있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저는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 꼭 필요하다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그런 여건을 만들려면 이낙연 총리를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로 좀 보내서 아베 총리하고 좀 만나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정지 작업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을 하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런 이야기했죠. 우리는 이미 대비하고 알고 있었다. 1, 2, 3번까지 다 알고 네. 있었다.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 알고 있었다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또 이야기한 수입선 다변화, 국산화 이런 이야기를 국산화를 위해서 매년 1조 원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올 초에쯤 이야기를 했어야죠. 미리 대비한다면. 그 일본이 보복 조치 이런 예상돼서 이거 한다 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첨단 소재에 대한 국산화를 위해서 우리가 매년 1조 원을 투자하겠다. 사전에 알았다면 그런 대비가 되는 건데 사전에 전혀 몰랐던 거죠. 그리고 사전에 알았다면 대통령이 오사카에 가서 아마 상당히 다자외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물밑에서 일본과도 대화할 수 있었고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었고 G20 회의가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했을 때도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중재 노력을 요청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뒤늦게 지금 사후 약방문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엄정한 대응을 천명하고 그러면서도 외교적인 해결 이 노력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우리의 이런 촉구에 호응해 나올 것이냐, 바로 이 부분에 있는데 이상일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18일까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제3국 중재안 일본 정부가 시한을 18일로 해놨는데 18일이 지난 이후에 과연 일본 정부가 추가 규제 조치를 내놓을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로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막다른 길로 가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 전에라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협의의 물꼬가 트여서 한국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만나서 서로 해결책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